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김주민 선생님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드디어 2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나고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이젠 간해신이 아니죠. 이젠 여러분들의 최종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내신 점수가 아마 오픈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3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점수로 받는다는 게 모두 여러분들의 중학교 생활을 담고 있진 않고 대체로 학업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이 3년 동안 해왔던 그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생했다는 말부터 전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중학교는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또 대학을 진학해야 될 텐데 그래서 사실 12월 동안 어떤 수업을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과 한번 고등학교 3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바로 이제 며칠이 안 되면 모의고사라는 걸 볼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만 본다는 말도 있긴 한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고 원래 모의고사는 1년에 4번 있어요. 1년에 4번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모의고사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3월, 6월, 9월, 11월 4번 중 3월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남은 기간 동안 고등학교 지문 그러니까 영어 독해를 어떻게 해갈지 그래서 제가 영어 독해와 관련된 수업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게 될 거는 고등학교 첫 번째 모의고사 그리고 아마 좀 더 볼 수 있으면 두 번째 모의고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 12월에 진행하게 될 수업을 그냥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쉽게 따라오는 영어 독해 연습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지문 문장 하나하나를 어떻게 읽을지부터 글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부터 매크로까지라고 제가 부제를 정했습니다. 이건 뭐냐 마이크로라는 거는 가장 이제 작은 거잖아. 마이크로라면 작은 범위인데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읽을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는 영어 문장을 어떻게 읽을지 그 다음 매크로라는 건 모의고사 하나의 글을 어떻게 읽을지 그러니까 문장 간의 유기적인 연결관계라든가 그 다음 제가 아마 지난번 수업 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restate라는 거 그 다음에 paraphrase라는 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말이 어떻게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면서 글 전체를 읽는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연습을 하려 하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첫 번째 모의고사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어 공부 전체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틀을 잡아주고 싶어서 해서 이런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해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먼저 봐야 될 게 그렇다면 선생님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를 구하고 싶은데 그거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물론 문제는 제가 EBS 온라인 클래스 저희 온라인 수업에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것도 거기서 다운받으셔도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강의를 모의고사 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관연도 기출 문제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어디 있냐면 자 제가 먼저 인터넷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잠시만요. 제가 새 창을 하나 열 거예요. 그리고 뭘 열 거냐면 이제 주소창에다가 www.ebsi.co.kr 이라고 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EBS 화면인데 EBS도 여러 개 사이트가 있어요. 초등, 중등, 고등. 그 다음에 뭐 EBS 랭이라고 해서 EBS에서 영어나 뭐 중국어 같이 언어 과목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 EBS 매스라 해서 수학 과목
하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는데 EBSI라는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그러니까 EBS에서 나오는 고등학교의 제일 기본이 되는 교재들을 좀 강의해주는 그런 사이트라 보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접근할 수 있고 유료가 아니라 EBSI는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도 뭐 만약 필요한 게 있다면 찾아서 들으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출문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사이트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요걸 누르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저는 이미 로그인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그인을 이미 했고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기출문제라고 된 거 요거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요 왼쪽에 고1, 고2, 고3이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왼쪽에 고1, 고2, 고3이라 돼 있는 거 있는데 거기서 고1을 누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이니까. 근데 제가 3, 6, 9, 11월이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월에 저희가 학교를 안 나와서 4월, 6월, 9월, 11월 4번 모의고사를 실시했고요. 이렇게 하면 뭐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여기 한국사, 사탐은 사회 과목이에요. 그다음 과탐 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국어, 수학, 영어에서 일단 저희는 첫 번째 모의고사니까 4월만 체크. 그러니까 첫 번째 모의고사를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에 영어라고 된 거에서 문제를 누르면 그때 저희가 문제를 파일을 다운로드 할 거나 열까요 해서 하면 다운로드를 이제 받을게요. 그래서 요거 제가 이름을 2020년 3월 고1 전국연합. 그러니까 전국연합이라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시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전국연합 영어라고 저장을 해도 하고 다운로드를 받을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열어드릴게요. 문제를 열면요. 그럼 이제 2020년 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환경평가 문제지라고 돼 있는데 오늘 일단 지금 시간에는 문제가 어떠한 문제가 나와 있는지를 먼저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리딩 문제 종류를 보고 그다음 오늘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마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수업부터는 개별 문제에 대한 해설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처음에 보니까 여기 처음에 1번부터 17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 즉 듣기 문제라는 거예요. 듣기 문제인데 1번부터 15번까지는 한 번만 들려주고 16번, 17번은 2번 들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1번부터 17번까지는 모두 듣기, 그러니까 영어 듣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답을 체크하시는 문제인데 시험 전체는 시험 시간부터 알려드려야죠. 시험 문제 45문항에 70분짜리 시험입니다. 시험은 45문항 70분짜리 시험이고요. 그 중에 17문제는 듣기 문제, 28문제는 독해 문제인데 듣기는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듣기 들려주면 그거 그냥 풀면 되잖아요. 듣기는 약 20분에서 22분 정도가 소요될 거예요. 그러면 독해는 자연스럽게 한 45분에서 한 46분 정도 쓰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70분인데 1, 2분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마킹하는 시간, OMR 카드 마킹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70분을 일단 듣기를 하고 독해 문제를 풀고 마지막으로 마킹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진행되는데 먼저 듣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바로 해설을 하기보단 듣기는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들어보시라고 제가 듣기 파일도 같이 오늘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듣기 파일을 먼저 듣고 듣기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문제에 대한 안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안내 정도고 그 다음에 이 안내가 끝나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를 멈추시고 문제를 풀러 가시면 돼요. 문제를 일단 풀고 18번부터 일단 듣기는 제외하고
18번부터 45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기 제가 구글 설문지를 올려드리면 그러면 이제 뭐 1번부터 5번 체크, 그러니까 제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18번 이렇게 있으면 답만 체크해서 18번부터 45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답 체크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더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까지는 근데 제가 의무사항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셨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오늘 풀고 그리고 뭐 언제가 되든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리고 나서 구글 설문지 요거는 그냥 제가 선택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엔 선택사항으로 하고 문제 푸신 분들 한해서 설문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8번부터 45번까지 체크를 쭉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어떤 점이 어려웠습니다. 소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진행할 거고 일단은 오늘은 듣기 문항 말고요. 18번부터 45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가볍게 볼게요. 처음에 보니까 글의 목적. 자,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독해 첫 번째 문제 글의 목적인데 보통 여기는 편지글이 나와요. 여기에는 편지글이 나와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 목적을 찾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글에 드러난 I라는 사람의 심경변화. 19번 문제는 심경변화 문제입니다. 보통 수능 같은 경우는 문제형이 크게 변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심경변화. 일단 변화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떤 감정에서 어떤 감정으로 변했습니다인데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들이 사건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변화하는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계기 때문에 감정이 이렇게 변했다. 이런 글의 구조를 가지는데 요 문제도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요 단어들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더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0번부터 24번인가요? 네, 일단 20번부터 24번 문제 중에 21번 일단 제외하고 20, 22, 23, 24번 보면은 뭐라 돼 있냐면 필자가 주장하는 바. 그 다음에 22번에는 글의 요지. 다음 23번은 글의 주제. 다음에 24번은 글의 제목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주장, 주제, 요지, 제목 같은 경우는 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 즉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 참고로 수능 문제 같은 경우 18번부터 40번. 그러니까 18번부터 40번은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단락에 당연히 중심 내용은 몇 개? 한 개겠죠. 그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얘기. 요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21번은 조금 나온 지 몇 년 안 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수거 표현이 있어요. 요 수거 표현의 의미를 제시문의 내용을 토대로 제시문을 읽고 나서 요 수거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25번부터 28번 여기 있는 문제는 수능에 있는 모든 영어 문제 중에 이제 리딩 기준으로 리딩만 얘기하자면 리딩 지문 중에 가장 쉬운 페이지에 속합니다. 페이지 4쪽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가장 낮아요. 참고로 여기 18, 19번도 18, 19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25부터 28도 난이도가 낮은 문제에 속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일단은 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통상 우리가 실용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도표, 그다음에 포스터 그런 것들이 나와요. 25번 같은 경우 도표의 내용을 보고 일치하지 않는 거. 그다음 27번을 보니까 안내문, 뭐
포스터, 이거 안내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안내문과 일치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28번도 안내문과 일치하지 않는 거에서 여기 있는 건 단어 수준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위에 글과 아래 있는 걸 그냥 대입만 할 수 있는 문제. 대입만 정확히 하면은 풀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편이고 26번도 어떠냐면 어떤 한 사람, 한 인물이 등장해.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인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거든요. 근데 그 설명과 제시문의 설명과 여기 있는 게 일치하지 않는 거 하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가 낮은데 여기 있는 거는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근데 1번에 있는 거랑 5번에 있는 거 중에 1번에 있는 게 글 제일 윗부분. 그러니까 글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1번. 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5번이거든요. 그래서 글을 읽고 1번과 비교하고 글 읽고 2번과 비교, 읽고 3번과 비교.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여러분들이 최대한 반드시 건져 가주셔야 되는 페이지 중 하나예요. 다음 29번, 30번. 일단 29번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 볼 때 많이 냈던 문제 중 하나죠.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밑줄 어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ABC 어법이라 해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그다음 밑줄 친 게 어법상 적절한지 물어보는 거. 두 개 유형이 있는데 보통 요즘은 이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미 제가 시험 볼 때 많이 냈던 부분 중 하나니까 설명 생략하고요. 그리고 제가 시험 볼 때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구현을 잘 못했는데 낱말에세이 어휘 문제입니다. 이제 어휘. 그러니까 여기 1, 2, 3, 4, 5 밑줄 쳐 있는 문장이 여기 있는 것과 적절한가인데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단어가 나와 있음 해당 단어의 반이어.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어휘가 있는지 그런 걸 찾아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흐름이 A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A의 반대가 된 예를 들어 easy라는 단어를 써야 될 자리에 hard를 썼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quick이라고 해야 되는 자리에 slow를 썼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뭔가 반이어들을 조금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1번부터 34번 빈칸에 들어갈 말. 자, 이번 시험에서도 제가 내봤어요. 1학기 기말고사에도 냈고 2학기 기말에도 냈는데 1학기 기말에 낸 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냥 표현을 그대로 써서 여러분들이 좀 맞았던 것 같은데 교과서를 외우신 분들은. 근데 2학기 기말을 보니까 교과서에 없던 표현, 물론 제가 형성평가에서 그 지문을 주긴 했어요. 그 지문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한 부분은 있으나 그러나 교과서에 없던 내용이라 그런지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를 보니까 많이 틀리셨어요. 정답률이 오지선다인데 정답률이 23%. 좀 충격받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분명히 어려운 문제는 맞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반드시 이거 같은 경우는 제시문을 통해서 추론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때도 얘기했던 게 뭐야? restate 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 그 다음에 paraphrase 라고 해서 위의 표현이 아래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부분을 주목하라 했을 거예요. 다음 35, 36 이제 계속 어느 정도는 저희가 시험에서 봤던 유형들이긴 합니다. 이것도 뭐냐면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 그래서 ABC 배열하는 거 있었죠. 그거 같은 경우 글의 순서는 제가 뭐라 얘기했냐면 명사에 주목해라. 그 다음에 접속사에 주목해라. 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명사가 앞에 나온 거가 어떻게 뒤에 나오는지. 그러니까 앞에 이 표현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뒤에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겠지. 이런 부분을 주목하고 그리고 접속사 반드시 중요하다 했죠. 35, 36 그런 문제고요. 37, 38은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자,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러면 문제는 아마 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문장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요 문장의 특징을 좀 확인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요 글 전체를 읽는데 뭔가 반전, 뭔가 내용이 바뀌어 있는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문장이 들어가서 글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을지를 봐야 되고, 37, 38이고 그런 문제고요. 38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9번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것. 얘도 1, 2, 3, 4번 문장 글이 있는데 한 문장은 정말 생뚱맞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빼고 읽어야 글이 흐름이 맞는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문장은 어떤 건지 찾는 거고, 40번은 요약하는 겁니다. 제가 요약하는 거 지난번에 아마 한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어렵진 않았던 문제로 제가 냈던 것 같은데, 글을 요약하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요약문, 그러니까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요약문이 요거거든요. 요걸 읽고 찾을 수 있는지 보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 있는 41번부터 45번은 우리가 흔히 장문 독해라고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일단은 글은 길어요. 글은 긴데 대신에 단서가 많아. 이 글의 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글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을 단서가 많기 때문에 글의 정확한 포인트만 잡아준다면, 이 단서들 가지고 포인트만 잡아준다면 풀 수 있어요. 일단은 41번, 42번은 어떤 주장하는 글이 나옵니다, 보통. 아니면 뭐를 설명하는 거거나 주장하는 글이 나오거든요. 설명이나 주장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목을 찾아라. 이 글의 제목, 그 다음에 낱말의 쓰임, 아까 30번에서 봤던 거죠. 그 다음에 43, 44, 45는 어떤 요거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나와요. 43부터 45는 어떤 인물이 있었던 인물의 스토리,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고에 관한 인물의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A는 고정이에요. A가 시작점이야. 그래서 이때 백그라운드를 설명해줘. A에서. 그 다음에 이제 B, C, D에 이제 그 사건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단 B, C, D를 여러분들은 43번 문제에서 순서 배열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 글을 읽다가 여기 보면 A, B, C, D가 있을 거예요. 글 중간에 B, C, D, E. 그다음 A가 아마 밑에 여기 있겠죠? 그러면 요거 뭐 하래?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지칭하는 문제. 이것도 여러분들 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냈었던 적이 있죠. 지칭 문제 하나. 그 다음 도로시. 여기 있는 스토리는 그럼 도로시란 사람과 관련된 얘기인데, 도로시가와 관련 없는 내용일치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45문제를 푸시면 돼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하고 리스닝 파트보단 일단 리딩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려고 하고요. 리스닝은 나중에 제가 일단 리딩에 대해서 첫 번째 모의고사 리딩이 끝난 다음에 리스닝 부분은 따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모의고사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드릴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그리고 아마 다음 수업도 있으니까 문제는 오후에 오늘 수업 끝나고 풀어보셔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때 풀어보셔도 되는데, 문제를 풀고 저한테 여러분의 답안을 보내주시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내가 맞았고 틀렸구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이런 걸 많이 틀리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고요, 답안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찍어서 보내진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풀었는데 몇 개 못 풀어서 그거 찍었어요 하면 그냥 제가 찍었음이라고 아예 항목을 만들게요. 그래서 찍은 문제는 찍었다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론 2개 중에 아리까리해서 2개 중에 헷갈리는데 이거 했어 하면 그건 푼 거지만, 아예 그냥 내가 몰라서 찍었어야 한 건 그냥 찍었다고 체크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문제 풀어보고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18번 문제, 여기 있는 18번 문제부터 해설할 거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